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오랜만에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진행해 보겠고요. 자, 7월 2주차 한번 주요 이슈와 주식시장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주 있었던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볼 텐데, 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렸습니다. 7월 12일 날 열렸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기존 1.5% 기준금리 동결됐습니다. 자, 하지만 소수 의견이 하나 나왔는데요. 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이 드디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자,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기 지표 등이 지금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미국과 역전금리 일어난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차 벌어지고 있는데 자, 국내 뭐 외국인 이탈 등을 우려했을 때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최근에 글로벌 경제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주요 이슈죠.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자,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중국도 여기에 또 맞서서 뭐 대응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같이 동참하자, 미국의 무역 전쟁에 같이 동참하자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 뭐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만한 이슈고 지금 현재 나올 만한 카드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 수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협상 등을 통해서 좀 일단락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한번 기대해 보고 있는 주요한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공시 위반은 있었다, 회계에 부정행위는 있었지만 뭐 상장 폐지와 관련된 대상은 아니다라는 발표 있었고요. 뭐 검찰에 고발을 하겠지만 금감원한테 다시 한번 재감리를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금감원에서는 다시 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증선위에서는 공시 위반 요 이슈만을 지금 뭐 다뤘기 때문에 자, 충격이 좀 덜할 것으로 생각됐는데 이거 발표되고 나서 금요일날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당분간 좀 더 지켜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 그리고 어제 발표되었죠. 19년도 최저임금 뭐 말이 많고 지금 검색어 상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19년도 최저임금 10.9%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인상폭이긴 하지만 8,350원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결정됐고요. 경영계 측인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석하면서 자, 아무래도 갈등의 조짐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 확정 발표가 나올 텐데 일단 8,350원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 최근에 계속해서 올랐죠. 제가 방송 쉬는 동안에도 원달러 환율 많이 올랐는데요. 1120원대 초중반까지 오르는 모습,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환율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주 주식시장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출장 관계로 3주간 방송을 쉬었는데 그 3주 동안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무역전쟁 이슈 등으로 인해서 하락하면서 3주간 많이 하락했는데 이번 주에는 시장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2% 이상 강한 상승 모습 보여주면서 뭐 다시 바닥을 다지고 상승장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지금 일단 상승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뭐 강한 상승의 모멘텀은 없어 보이니까 자, 일단 박스권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것도 이따 차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박스권 다 깨고 내려가서 당분간은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좀 숨고르기 들어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주식시장 전망하고 있고요. 자, 이번 주 7월 12일날 옵션 만기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뭐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간 많이 하락했던 만큼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이다가 뭐 막판에 상승폭을 좀 줄이기도 했는데 옵션 만기일 그래도 잘 넘어갔다 생각이 되고, 옵션 만기일 목요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금요일날은 좀 강한 상승장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뭐 하루긴 하지만 조금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무역전쟁 이슈 조금 완화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리턴한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반등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식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한 3, 4% 정도
시총 상위주들 반등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 이끌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주식시장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주봉 차트 한번 볼 텐데 근 한 달간 상당히 음봉, 4음봉 나오면서 많이 하락했다가 이번 주에 조금 올려놓는 모습, 하지만 만족스럽진 못하죠. 많이 올려놓진 못하고 주봉상 지금 121선 근처까지 와서 121선 근처에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길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대세 상승장이 나왔던 만큼 일부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투자자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자, 이번에 내려왔던 자리 한번 보면 정고점 있는 자리 부근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내려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 2200 포인트 요 자리 정도, 그 다음에 그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거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죠. 근처까지만 내려왔는데, 자, 조금 더 한번 눌렸다가 한 2200 정도에서는 저희 그래도 국내 대기업 실적들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자, PBR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 있는 자리까지 한번 2200 정도 내려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상 여기 한 2230 정도의 121선이 있는데, 자, 전 고점을 완전 꼭대기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한 2230 정도 나옵니다. 자, 이 정도 자리인데, 요거 주봉상 121선 정도를 강한 지지 라인으로 한번 설정해서 좀 강한 상승은 아니겠지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자리였던 2320선 정도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중요한 지지라인이 하나 깨졌기 때문에 강한 상승보다는 여기서 횡보하면서 방향을 탐색하는 과정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상승했습니다. 3주 정도 음봉이 한 5개 나왔네요. 5개 정도 연속 나왔다가, 자, 이번 주에 조금 강한 양봉 나왔는데,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800선, 800선 정도가 바로 깨졌었죠. 깨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서 830 근처까지는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자, 800선을 한번 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었던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 고점, 자, 요 자리 780 정도 딱 지지받고 지금 상승을 조금 해줬는데,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고, 자, 이런 지지선들을 조금 지켜주면서, 자, 소폭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는 수준, 횡보하는 수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장은 계속해서 좋은 장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지표 등이 워낙 좋고,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중국 지수 보기 전에 나스닥 같은 경우 신고가 랠리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번 주에도 7,800 이제 돌파해내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올렸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강한 모습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자, 미국과 무역 전쟁을 펼치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처참합니다. 국내 지수에 비해서도 훨씬 어렵고, 2015년도 상승장 이후에 급락했다가 올해 들어서도 3,600 정도 선에서 지금 2,800까지 한 30% 내려왔네요. 한 23% 정도 고점 대비 23% 정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런 미국과 중국의 주식시장 차트를 봤을 때 역시 무역 전쟁의 승자는 미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이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잘 헤쳐나가면 그나마 좀 무역전쟁 이슈가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으로 싸우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자, 이런 주식시장 차트를 통해서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 차트만 보면 무역전쟁 같은 거는 중요한 이슈도 아닌 것 같죠.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경제지표가 좋고, 주식시장도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일변도로 경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중 무역 전쟁 우려가 좀 완화돼야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자, 오늘 요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쉬었던 한 3주 동안 상당히 어려운 장 계속 됐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던 것은 올해의 상승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단 뭐 무역 전쟁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긴축이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외국인 이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자, 이 정도로 하락할 것이라고는 저도 보진 못했고, 사실 박스권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박스권 2350 정도에서 한 2500 정도 여기 박스권을 좀 그려나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전망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역시 조금 더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이탈 등과 함께 좀 더 많이 하락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으실 텐데요. 자, 그래도 일단 중요한 지지선 하나 정도 밑에 놓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시장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면서, 자, 똘똘한 종목들 잘 발굴해서 오르는 종목은 또 하락장에서도 오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말 종목을 잘 골라내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다. 뭐 종목의 펀더멘털을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차트로 인해서 저처럼 차트적으로 접근을 해서 짧게 대응하는 전략 등으로 잘 어려운 시장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방송 진행했습니다. 7월 2주차 그래도 반등이 나왔던 일주일이었고요. 이번 주 방송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